아나운서, 평생을 가족 걱정만 하며 살아오셨나요? 잿더미 속에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일으키신 우리 어르신들, 그 헌신적인 세월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하지만 이제 남은 인생의 여정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을 위해 스스로를 지키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셔야 할 때입니다. 그동안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아주 사소한 습관이나 순간의 방심이 우리의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어르신들의 빛나는 황혼기를 응원하며 일상 속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어르신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굳어있던 우리 몸과 마음을 깨우는 가벼운 건강체조로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해볼까요? 건강한 신체는 안전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자, 이제 편안한 자세로 앉아 저와 함께 몸을 가볍게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두 손을 앞으로 모아 깍지를 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손가락만 펴서 서로 붙여줍니다. 좋습니다. 이제 허리를 곧게 펴고 숨을 들이쉬며 두 팔을 하늘을 향해 서서히 아주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팔이 귀 옆에 스칠 때까지 쭉 펴주세요. 등이 시원하게 펴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자, 그 상태에서 숨을 내쉬며 깍지 낀 손을 머리 뒤로 천천히 내려줍니다. 목과 어깨의 긴장이 풀리는 기분 좋은 느낌. 다시 한번 숨을 깊게 들이쉬며 위로 쭉 올려주시고 후 하고 길게 내쉬면서 팔을 내려주세요. 한 번 더 반복해 볼까요? 숨 들이쉬고 아랫배에 살짝 힘을 주며 허리와 등을 곧게 편 채로 팔을 쭉쭉 펴줍니다. 온몸의 기운이 솟아나는 것 같습니다. 숨을 후 내쉬면서 천천히 내려오세요.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이제 뭉친 어깨를 풀어주는 팔 돌리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볍게 돌려주고 다시 왼쪽으로. 이번엔 원을 크게 그리며 오른쪽으로 한 바퀴 쭉 돌려줍니다. 반대쪽, 왼쪽으로도 시원하게 한 바퀴. 다시 한번 오른쪽, 그리고 왼쪽으로 돌려주세요. 좋습니다. 이제 두 팔을 앞으로 나란히 펴고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게 해주세요. 가볍게 주먹을 쥐고 팔꿈치를 접어 당겨줍니다. 왼팔, 오른팔, 번갈아 가며 경쾌하게 당겨볼까요? 하나, 둘, 셋, 넷. 혈액순환이 활발해지는 느낌이 드시죠? 이번에는 팔을 양옆으로 벌리고 팔꿈치가 위로 향하도록 접었다 펴는 동작입니다. 접었다가 펴주고 다시 접었다가 펴주고. 이 동작은 어깨 관절을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자신의 몸에 맞게 천천히 따라 해주세요.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팔을 위로 한번 쭉 올렸다가 크게 원을 그리며 천천히 내려줍니다. 숨을 깊게 내쉬세요. 후, 몸이 한결 가벼워지셨나요? 이렇게 매일 아침 간단한 체조만으로도 우리는 하루를 훨씬 더 안전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운전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운전사고라고 하면 보통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자동차가 얽힌 복잡한 사고를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 어르신들의 일자리 활동 중 발생하는 운전 관련 사고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자전거 사고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실제 사례들을 통해 자동차, 자전거, 그리고 최근 부쩍 사용이 늘어난 전동 스쿠터 운전 시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지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출퇴근 시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시지만 건강도 챙기고 시간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자전거를 애용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례의 주인공 역시 매일 자전거로 출퇴근하시던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 어르신은 평소 자전거 도로나 인도보다는 속도를 내기 좋은 차도로 달리는 것을 선호하셨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익숙한 차도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늘 지나던 길, 늘 보던 신호등이었죠. 하지만 그날은 비가 내려 시야가 무척 흐렸습니다. 빗줄기에 온 신경이 쏠려있던 바로 그 순간 어르신의 눈에 비친 것은 번쩍하는 차량의 헤드라이트 불빛이었습니다. 차가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신호를 위반한 차량이 갑자기 튀어나온 것입니다. 결국 어르신은 신호 위반 차량과 그대로 부딪혔고 머리를 크게 다쳐 오랫동안 해오던 소중한 일자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운전사고는 나의 운전 실력과는 상관없이 예상치 못한 외부 요인에 의해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운전자들은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신체적 변화를 스스로 잘 인지하고 예측 불가능한 변수에 대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크게 자동차, 자전거, 그리고 전동 스쿠터 이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안전수칙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동차 운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첫째, 시야가 좁아집니다. 젊었을 때는 넓게 보이던 주변 상황이 잘 들어오지 않아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이나 보행자를 놓치기 쉽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운전석 좌석을 평소보다 조금 높여 최대한 넓은 시야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판단력이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교차로나 초행길에서 순간적으로 길을 잘못 들거나 당황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운전대를 잡기 전 내가 갈 경로를 미리 머릿속에 그려보고 만약 돌발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대처할지 생각해두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신체적 노화로 인해 반응 속도가 느려집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밟는 속도가 조금만 늦어져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유를 갖고 운전하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빨리빨리보다는 천천히, 안전하게를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행동적인 측면에서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간혹 지나치게 느린 속도로 운전하여 다른 운전자들과의 흐름을 방해하고 이것이 시비로 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차량 뒤편에 어르신 운전 중임을 알리는 실버 마크를 붙이는 것은 서로를 위한 현명한 배려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바뀌는 교통법규에 평소 관심을 갖고 숙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자전거 운전입니다. 자전거 사고는 대부분 자전거 도로가 아닌 곳, 특히 차도에서 자동차와 부딪히며 발생합니다. 신체적으로는 균형 감각 저하와 근력 약화가 주된 원인이 됩니다. 오랜 시간 자전거를 타다 보면 힘이 붙여 비틀거리거나 넘어지기 쉽습니다. 힘들다고 느껴질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 잠시 걸으며 쉬어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성급한 판단이 큰 사고를 부릅니다. 신호등이 깜빡거릴 때 이 정도면 건널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무리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자동차 운전자는 걸어오는 사람의 속도에 익숙하기 때문에 갑자기 빠른 속도로 나타나는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출발하다가 충돌하는 사고가 매우 잦습니다. 항상 다음 신호를 기다리는 여유, 그것이 내 생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행동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안전장비 미착용입니다. 답답하고 거추장스럽다는 이유로 헬멧을 쓰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자전거 사고 사망자의 대다수는 머리를 보호하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헬멧은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생명보호 장치입니다. 그리고 도로 역주행은 절대 금물입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가 없을 경우 차도의 가장자리로 달려야 하는데 이때 반드시 자동차와 같은 방향으로 주행해야 합니다. 마주오는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만큼 끔찍한 사고는 없습니다. 이 점은 반드시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동 스쿠터입니다. 속도가 느리고 운전이 간편하다는 이유로 많은 어르신들께서 전동 스쿠터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편리한 이동수단에도 치명적인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비 오는 날입니다. 대부분의 전동 스쿠터는 방수 기능이 취약합니다. 비 오는 날 주행하게 되면 스쿠터의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모터에 물이 스며들어 합선이 일어나고 도로 한복판에서 갑자기 작동이 멈출 수 있습니다. 빠르게 달리는 차들 사이에서 멈춰선 스쿠터, 상상만 해도 아찔한 상황입니다. 안전을 위해서도 비싼 기계를 고장 내지 않기 위해서라도 비 오는 날의 주행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또한 전동 스쿠터 역시 엄연한 차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도가 아닌 차도의 가장자리로 주행해야 하며 헬멧 착용은 의무입니다. 나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낳습니다. 자동차, 자전거, 전동 스쿠터. 이 모든 사고를 통틀어 가장 비극적인 결과를 낳는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무단횡단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 지킴이로 활동하시던 한 남성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분 역시 건강을 위해 자전거로 출퇴근하셨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근무지로 향하던 중 눈앞에 넓은 6차선 도로가 나타났습니다. 에이, 차도 없는데 금방 건너가자. 그 순간의 짧은 생각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어르신은 달려오던 차량과 그대로 충돌했습니다. 빠른 속력으로 달리던 자전거는 공중으로 튕겨나갔고 어르신은 그 충격으로 안타깝게도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마 돌아가신 어르신께서는 차가 오기 전에 충분히 건널 수 있다고 판단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동차 운전자의 시야에서 자전거는 갑자기 튀어나오는 점과 같습니다. 또한 한번 속도가 붙은 자전거는 즉시 멈추거나 방향을 틀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무단횡단은 하지 말아야지라고 깨닫는 수준을 넘어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나 스스로가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어르신들의 마음에 깊이 와닿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 저희에게 응원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이 소중한 정보를 사랑하는 친구, 동료, 그리고 이웃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서로의 안부를 묻고 안전을 챙겨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정의 아닐까 생각합니다. 구독을 통해 앞으로도 저희가 전해드리는 유익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이것만은 꼭 함께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첫째, 자전거를 타고 차도로 다닐 때는 반드시 자동차와 같은 방향으로 주행해야 합니다. 둘째, 전동 스쿠터도 엄연한 차입니다. 반드시 헬멧을 착용하고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조금만 더 주의하고 미리 준비한다면 우리 모두의 소중한 일상은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습니다. 개인의 부주의가 아닌 스스로의 관심과 실천으로 만들어가는 건강한 노년. 어르신 여러분의 안전하고 활기찬 내일이 곧 우리 가족과 사회 전체의 행복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그 빛나는 미래를 함께 꿈꾸며 응원하겠습니다. 아나운서, 평생을 가족 걱정만 하며 살아오셨나요? 잿더미 속에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일으키신 우리 어르신들, 그 헌신적인 세월의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하지만 이제 남은 인생의 여정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을 위해 스스로를 지키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셔야 할 때입니다. 그동안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아주 사소한 습관이나 순간의 방심이 우리의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어르신들의 빛나는 황혼기를 응원하며 일상 속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어르신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굳어있던 우리 몸과 마음을 깨우는 가벼운 건강체조로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해볼까요? 건강한 신체는 안전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자, 이제 편안한 자세로 앉아 저와 함께 몸을 가볍게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두 손을 앞으로 모아 깍지를 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손가락만 펴서 서로 붙여줍니다. 좋습니다. 이제 허리를 곧게 펴고 숨을 들이쉬며 두 팔을 하늘을 향해 서서히 아주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팔이 귀 옆에 스칠 때까지 쭉 펴주세요. 등이 시원하게 펴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자, 그 상태에서 숨을 내쉬며 깍지 낀 손을 머리 뒤로 천천히 내려줍니다. 목과 어깨의 긴장이 풀리는 기분 좋은 느낌. 다시 한번 숨을 깊게 들이쉬며 위로 쭉 올려주시고 후 하고 길게 내쉬면서 팔을 내려주세요. 한 번 더 반복해 볼까요? 숨 들이쉬고 아랫배에 살짝 힘을 주며 허리와 등을 곧게 편 채로 팔을 쭉쭉 펴줍니다. 온몸의 기운이 솟아나는 것 같습니다. 숨을 후 내쉬면서 천천히 내려오세요.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이제 뭉친 어깨를 풀어주는 팔 돌리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볍게 돌려주고 다시 왼쪽으로. 이번엔 원을 크게 그리며 오른쪽으로 한 바퀴 쭉 돌려줍니다. 반대쪽, 왼쪽으로도 시원하게 한 바퀴. 다시 한번 오른쪽, 그리고 왼쪽으로 돌려주세요. 좋습니다. 이제 두 팔을 앞으로 나란히 펴고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게 해주세요. 가볍게 주먹을 쥐고 팔꿈치를 접어 당겨줍니다. 왼팔, 오른팔, 번갈아 가며 경쾌하게 당겨볼까요? 하나, 둘, 셋, 넷. 혈액순환이 활발해지는 느낌이 드시죠? 이번에는 팔을 양옆으로 벌리고 팔꿈치가 위로 향하도록 접었다 펴는 동작입니다. 접었다가 펴주고 다시 접었다가 펴주고. 이 동작은 어깨 관절을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자신의 몸에 맞게 천천히 따라 해주세요.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팔을 위로 한번 쭉 올렸다가 크게 원을 그리며 천천히 내려줍니다. 숨을 깊게 내쉬세요. 후, 몸이 한결 가벼워지셨나요? 이렇게 매일 아침 간단한 체조만으로도 우리는 하루를 훨씬 더 안전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운전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운전사고라고 하면 보통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자동차가 얽힌 복잡한 사고를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 어르신들의 일자리 활동 중 발생하는 운전 관련 사고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자전거 사고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실제 사례들을 통해 자동차, 자전거, 그리고 최근 부쩍 사용이 늘어난 전동 스쿠터 운전 시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지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출퇴근 시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시지만
건강도 챙기고 시간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자전거를 애용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례의 주인공 역시 매일 자전거로 출퇴근하시던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 어르신은 평소 자전거 도로나 인도보다는 속도를 내기 좋은 차도로 달리는 것을 선호하셨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익숙한 차도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늘 지나던 길, 늘 보던 신호등이었죠. 하지만 그날은 비가 내려 시야가 무척 흐렸습니다. 빗줄기에 온 신경이 쏠려있던 바로 그 순간 어르신의 눈에 비친 것은 번쩍하는 차량의 헤드라이트 불빛이었습니다. 차가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신호를 위반한 차량이 갑자기 튀어나온 것입니다. 결국 어르신은 신호 위반 차량과 그대로 부딪혔고 머리를 크게 다쳐 오랫동안 해오던 소중한 일자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운전사고는 나의 운전 실력과는 상관없이 예상치 못한 외부 요인에 의해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운전자들은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신체적 변화를 스스로 잘 인지하고 예측 불가능한 변수에 대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크게 자동차, 자전거, 그리고 전동 스쿠터 이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안전수칙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동차 운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첫째, 시야가 좁아집니다. 젊었을 때는 넓게 보이던 주변 상황이 잘 들어오지 않아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이나 보행자를 놓치기 쉽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운전석 좌석을 평소보다 조금 높여 최대한 넓은 시야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판단력이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교차로나 초행길에서 순간적으로 길을 잘못 들거나 당황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운전대를 잡기 전 내가 갈 경로를 미리 머릿속에 그려보고 만약 돌발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대처할지 생각해두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신체적 노화로 인해 반응 속도가 느려집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밟는 속도가 조금만 늦어져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유를 갖고 운전하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빨리빨리보다는 천천히, 안전하게를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행동적인 측면에서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간혹 지나치게 느린 속도로 운전하여 다른 운전자들과의 흐름을 방해하고 이것이 시비로 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차량 뒤편에 어르신 운전 중임을 알리는 실버마크를 붙이는 것은 서로를 위한 현명한 배려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바뀌는 교통법규에 평소 관심을 갖고 숙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자전거 운전입니다. 자전거 사고는 대부분 자전거 도로가 아닌 곳, 특히 차도에서 자동차와 부딪히며 발생합니다. 신체적으로는 균형 감각 저하와 근력 약화가 주된 원인이 됩니다. 오랜 시간 자전거를 타다 보면 힘이 붙여 비틀거리거나 넘어지기 쉽습니다. 힘들다고 느껴질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 잠시 걸으며 쉬어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성급한 판단이 큰 사고를 부릅니다. 신호등이 깜빡거릴 때 이 정도면 건널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무리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자동차 운전자는 걸어오는 사람의 속도에 익숙하기 때문에 갑자기 빠른 속도로 나타나는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출발하다가 충돌하는 사고가 매우 잦습니다. 항상 다음 신호를 기다리는 여유, 그것이 내 생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행동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안전장비 미착용입니다. 답답하고 거추장스럽다는 이유로 헬멧을 쓰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자전거 사고 사망자의 대다수는
머리를 보호하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헬멧은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생명보호 장치입니다. 그리고 도로 역주행은 절대 금물입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가 없을 경우 차도의 가장자리로 달려야 하는데 이때 반드시 자동차와 같은 방향으로 주행해야 합니다. 마주오는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만큼 끔찍한 사고는 없습니다. 이 점은 반드시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동 스쿠터입니다. 속도가 느리고 운전이 간편하다는 이유로 많은 어르신들께서 전동 스쿠터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편리한 이동수단에도 치명적인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비 오는 날입니다. 대부분의 전동 스쿠터는 방수 기능이 취약합니다. 비 오는 날 주행하게 되면 스쿠터의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모터에 물이 스며들어 합선이 일어나고 도로 한복판에서 갑자기 작동이 멈출 수 있습니다. 빠르게 달리는 차들 사이에서 멈춰선 스쿠터, 상상만 해도 아찔한 상황입니다. 안전을 위해서도 비싼 기계를 고장 내지 않기 위해서라도 비 오는 날의 주행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또한 전동 스쿠터 역시 엄연한 차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도가 아닌 차도의 가장자리로 주행해야 하며 헬멧 착용은 의무입니다. 나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낳습니다. 자동차, 자전거, 전동 스쿠터. 이 모든 사고를 통틀어 가장 비극적인 결과를 낳는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무단횡단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 지킴이로 활동하시던 한 남성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분 역시 건강을 위해 자전거로 출퇴근하셨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근무지로 향하던 중 눈앞에 넓은 6차선 도로가 나타났습니다. 에이, 차도 없는데 금방 건너가자. 그 순간의 짧은 생각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어르신은 달려오던 차량과 그대로 충돌했습니다. 빠른 속력으로 달리던 자전거는 공중으로 튕겨나갔고 어르신은 그 충격으로 안타깝게도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마 돌아가신 어르신께서는 차가 오기 전에 충분히 건널 수 있다고 판단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동차 운전자의 시야에서 자전거는 갑자기 튀어나오는 점과 같습니다. 또한 한번 속도가 붙은 자전거는 즉시 멈추거나 방향을 틀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무단횡단은 하지 말아야지라고 깨닫는 수준을 넘어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나 스스로가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어르신들의 마음에 깊이 와닿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 저희에게 응원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이 소중한 정보를 사랑하는 친구, 동료, 그리고 이웃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서로의 안부를 묻고 안전을 챙겨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정의 아닐까 생각합니다. 구독을 통해 앞으로도 저희가 전해드리는 유익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이것만은 꼭 함께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첫째, 자전거를 타고 차도로 다닐 때는 반드시 자동차와 같은 방향으로 주행해야 합니다. 둘째, 전동 스쿠터도 엄연한 차입니다. 반드시 헬멧을 착용하고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조금만 더 주의하고 미리 준비한다면 우리 모두의 소중한 일상은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습니다. 개인의 부주의가 아닌 스스로의 관심과 실천으로 만들어가는 건강한 노년.
어르신 여러분의 안전하고 활기찬 내일이 곧 우리 가족과 사회 전체의 행복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그 빛나는 미래를 함께 꿈꾸며 응원하겠습니다. 아나운서, 평생을 가족 걱정만 하며 살아오셨나요? 잿더미 속에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일으키신 우리 어르신들, 그 헌신적인 세월의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하지만 이제 남은 인생의 여정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을 위해 스스로를 지키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셔야 할 때입니다. 그동안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아주 사소한 습관이나 순간의 방심이 우리의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어르신들의 빛나는 황혼길을 응원하며 일상 속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어르신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굳어있던 우리 몸과 마음을 깨우는 가벼운 건강체조로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해볼까요? 건강한 신체는 안전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자, 이제 편안한 자세로 앉아 저와 함께 몸을 가볍게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두 손을 앞으로 모아 깍지를 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손가락만 펴서 서로 붙여줍니다. 좋습니다. 이제 허리를 곧게 펴고 숨을 들이쉬며 두 팔을 하늘을 향해 서서히 아주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팔이 귀 옆에 스칠 때까지 쭉 펴주세요. 등이 시원하게 펴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자, 그 상태에서 숨을 내쉬며 깍지 낀 손을 머리 뒤로 천천히 내려줍니다. 목과 어깨의 긴장이 풀리는 기분 좋은 느낌. 다시 한번 숨을 깊게 들이쉬며 위로 쭉 올려주시고 후 하고 길게 내쉬면서 팔을 내려주세요. 한 번 더 반복해 볼까요? 숨 들이쉬고 아랫배에 살짝 힘을 주며 허리와 등을 곧게 편 채로 팔을 쭉쭉 펴줍니다. 온몸의 기운이 솟아나는 것 같습니다. 숨을 후 내쉬면서 천천히 내려오세요.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이제 뭉친 어깨를 풀어주는 팔 돌리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볍게 돌려주고 다시 왼쪽으로. 이번엔 원을 크게 그리며 오른쪽으로 한 바퀴 쭉 돌려줍니다. 반대쪽, 왼쪽으로도 시원하게 한 바퀴. 다시 한번 오른쪽, 그리고 왼쪽으로 돌려주세요. 좋습니다. 이제 두 팔을 앞으로 나란히 펴고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게 해주세요. 가볍게 주먹을 쥐고 팔꿈치를 접어 당겨줍니다. 왼팔, 오른팔, 번갈아 가며 경쾌하게 당겨볼까요? 하나, 둘, 셋, 넷. 혈액순환이 활발해지는 느낌이 드시죠? 이번에는 팔을 양옆으로 벌리고 팔꿈치가 위로 향하도록 접었다 펴는 동작입니다. 접었다가 펴주고 다시 접었다가 펴주고. 이 동작은 어깨 관절을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자신의 몸에 맞게 천천히 따라 해주세요.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팔을 위로 한번 쭉 올렸다가 크게 원을 그리며 천천히 내려줍니다. 숨을 깊게 내쉬세요. 후, 몸이 한결 가벼워지셨나요? 이렇게 매일 아침 간단한 체조만으로도 우리는 하루를 훨씬 더 안전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운전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운전사고라고 하면 보통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자동차가 얽힌 복잡한 사고를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 어르신들의 일자리 활동 중 발생하는 운전 관련 사고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자전거 사고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실제 사례들을 통해 자동차, 자전거, 그리고 최근 부쩍 사용이 늘어난 전동 스쿠터 운전 시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지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출퇴근 시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시지만 건강도 챙기고 시간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자전거를 애용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례의 주인공 역시 매일 자전거로 출퇴근하시던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 어르신은 평소 자전거 도로나 인도보다는 속도를 내기 좋은 차도로 달리는 것을 선호하셨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익숙한 차도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늘 지나던 길, 늘 보던 신호등이었죠. 하지만 그날은 비가 내려 시야가 무척 흐렸습니다. 빗줄기에 온 신경이 쏠려있던 바로 그 순간 어르신의 눈에 비친 것은 번쩍하는 차량의 헤드라이트 불빛이었습니다. 차가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신호를 위반한 차량이 갑자기 튀어나온 것입니다. 결국 어르신은 신호 위반 차량과 그대로 부딪혔고 머리를 크게 다쳐 오랫동안 해오던 소중한 일자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운전사고는 나의 운전 실력과는 상관없이 예상치 못한 외부 요인에 의해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운전자들은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신체적 변화를 스스로 잘 인지하고 예측 불가능한 변수에 대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크게 자동차, 자전거, 그리고 전동 스쿠터 이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안전수칙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동차 운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첫째, 시야가 좁아집니다. 젊었을 때는 넓게 보이던 주변 상황이 잘 들어오지 않아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이나 보행자를 놓치기 쉽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운전석 좌석을 평소보다 조금 높여 최대한 넓은 시야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판단력이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교차로나 초행길에서 순간적으로 길을 잘못 들거나 당황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운전대를 잡기 전 내가 갈 경로를 미리 머릿속에 그려보고 만약 돌발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대처할지 생각해두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신체적 노화로 인해 반응 속도가 느려집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밟는 속도가 조금만 늦어져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유를 갖고 운전하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빨리빨리보다는 천천히, 안전하게를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행동적인 측면에서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간혹 지나치게 느린 속도로 운전하여 다른 운전자들과의 흐름을 방해하고 이것이 시비로 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차량 뒤편에 어르신 운전 중임을 알리는 실버마크를 붙이는 것은 서로를 위한 현명한 배려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바뀌는 교통법규에 평소 관심을 갖고 숙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자전거 운전입니다. 자전거 사고는 대부분 자전거 도로가 아닌 곳, 특히 차도에서 자동차와 부딪히며 발생합니다. 신체적으로는 균형 감각 저하와 근력 약화가 주된 원인이 됩니다. 오랜 시간 자전거를 타다 보면 힘이 붙여 비틀거리거나 넘어지기 쉽습니다. 힘들다고 느껴질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 잠시 걸으며 쉬어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성급한 판단이 큰 사고를 부릅니다. 신호등이 깜빡거릴 때 이 정도면 건널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무리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자동차 운전자는 걸어오는 사람의 속도에 익숙하기 때문에 갑자기 빠른 속도로 나타나는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출발하다가 충돌하는 사고가 매우 잦습니다. 항상 다음 신호를 기다리는 여유, 그것이 내 생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행동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안전장비 미착용입니다.
답답하고 거추장스럽다는 이유로 헬멧을 쓰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자전거 사고 사망자의 대다수는 머리를 보호하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헬멧은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생명보호 장치입니다. 그리고 도로 역주행은 절대 금물입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가 없을 경우 차도의 가장자리로 달려야 하는데 이때 반드시 자동차와 같은 방향으로 주행해야 합니다. 마주오는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만큼 끔찍한 사고는 없습니다. 이 점은 반드시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동 스쿠터입니다. 속도가 느리고 운전이 간편하다는 이유로 많은 어르신들께서 전동 스쿠터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편리한 이동수단에도 치명적인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비 오는 날입니다. 대부분의 전동 스쿠터는 방수 기능이 취약합니다. 비 오는 날 주행하게 되면 스쿠터의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모터에 물이 스며들어 합선이 일어나고 도로 한복판에서 갑자기 작동이 멈출 수 있습니다. 빠르게 달리는 차들 사이에서 멈춰선 스쿠터, 상상만 해도 아찔한 상황입니다. 안전을 위해서도 비싼 기계를 고장 내지 않기 위해서라도 비 오는 날의 주행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또한 전동 스쿠터 역시 엄연한 차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도가 아닌 차도의 가장자리로 주행해야 하며 헬멧 착용은 의무입니다. 나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낳습니다. 자동차, 자전거, 전동 스쿠터. 이 모든 사고를 통틀어 가장 비극적인 결과를 낳는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무단횡단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 지킴이로 활동하시던 한 남성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분 역시 건강을 위해 자전거로 출퇴근하셨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근무지로 향하던 중 눈앞에 넓은 6차선 도로가 나타났습니다. 에이, 차도 없는데 금방 건너가자. 그 순간의 짧은 생각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어르신은 달려오던 차량과 그대로 충돌했습니다. 빠른 속력으로 달리던 자전거는 공중으로 튕겨나갔고 어르신은 그 충격으로 안타깝게도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마 돌아가신 어르신께서는 차가 오기 전에 충분히 건널 수 있다고 판단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동차 운전자의 시야에서 자전거는 갑자기 튀어나오는 점과 같습니다. 또한 한번 속도가 붙은 자전거는 즉시 멈추거나 방향을 틀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무단횡단은 하지 말아야지라고 깨닫는 수준을 넘어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나 스스로가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어르신들의 마음에 깊이 와닿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 저희에게 응원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이 소중한 정보를 사랑하는 친구, 동료, 그리고 이웃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서로의 안부를 묻고 안전을 챙겨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정의 아닐까 생각합니다. 구독을 통해 앞으로도 저희가 전해드리는 유익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이것만은 꼭 함께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첫째, 자전거를 타고 차도로 다닐 때는 반드시 자동차와 같은 방향으로 주행해야 합니다. 둘째, 전동 스쿠터도 엄연한 차입니다. 반드시 헬멧을 착용하고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조금만 더 주의하고 미리 준비한다면 우리 모두의 소중한 일상은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습니다.
개인의 부주의가 아닌 스스로의 관심과 실천으로 만들어가는 건강한 노년. 어르신 여러분의 안전하고 활기찬 내일이 곧 우리 가족과 사회 전체의 행복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그 빛나는 미래를 함께 꿈꾸며 응원하겠습니다. 아나운서, 평생을 가족 걱정만 하며 살아오셨나요? 잿더미 속에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일으키신 우리 어르신들. 그 헌신적인 세월의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하지만 이제 남은 인생의 여정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을 위해 스스로를 지키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셔야 할 때입니다. 그동안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아주 사소한 습관이나 순간의 방심이 우리의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어르신들의 빛나는 황혼기를 응원하며 일상 속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어르신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굳어있던 우리 몸과 마음을 깨우는 가벼운 건강체조로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해볼까요? 건강한 신체는 안전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자, 이제 편안한 자세로 앉아 저와 함께 몸을 가볍게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두 손을 앞으로 모아 깍지를 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손가락만 펴서 서로 붙여줍니다. 좋습니다. 이제 허리를 곧게 펴고 숨을 들이쉬며 두 팔을 하늘을 향해 서서히 아주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팔이 귀 옆에 스칠 때까지 쭉 펴주세요. 등이 시원하게 펴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자, 그 상태에서 숨을 내쉬며 깍지 낀 손을 머리 뒤로 천천히 내려줍니다. 목과 어깨의 긴장이 풀리는 기분 좋은 느낌. 다시 한번 숨을 깊게 들이쉬며 위로 쭉 올려주시고 후 하고 길게 내쉬면서 팔을 내려주세요. 한 번 더 반복해 볼까요? 숨 들이쉬고 아랫배에 살짝 힘을 주며 허리와 등을 곧게 편 채로 팔을 쭉쭉 펴줍니다. 온몸의 기운이 솟아나는 것 같습니다. 숨을 후 내쉬면서 천천히 내려오세요.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이제 뭉친 어깨를 풀어주는 팔 돌리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볍게 돌려주고 다시 왼쪽으로. 이번엔 원을 크게 그리며 오른쪽으로 한 바퀴 쭉 돌려줍니다. 반대쪽, 왼쪽으로도 시원하게 한 바퀴. 다시 한번 오른쪽, 그리고 왼쪽으로 돌려주세요. 좋습니다. 이제 두 팔을 앞으로 나란히 펴고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게 해주세요. 가볍게 주먹을 쥐고 팔꿈치를 접어 당겨줍니다. 왼팔, 오른팔, 번갈아 가며 경쾌하게 당겨볼까요? 하나, 둘, 셋, 넷. 혈액순환이 활발해지는 느낌이 드시죠? 이번에는 팔을 양옆으로 벌리고 팔꿈치가 위로 향하도록 접었다 펴는 동작입니다. 접었다가 펴주고 다시 접었다가 펴주고. 이 동작은 어깨 관절을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자신의 몸에 맞게 천천히 따라 해주세요.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팔을 위로 한번 쭉 올렸다가 크게 원을 그리며 천천히 내려줍니다. 숨을 깊게 내쉬세요. 후, 몸이 한결 가벼워지셨나요? 이렇게 매일 아침 간단한 체조만으로도 우리는 하루를 훨씬 더 안전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운전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운전사고라고 하면 보통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자동차가 얽힌 복잡한 사고를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 어르신들의 일자리 활동 중 발생하는 운전 관련 사고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자전거 사고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실제 사례들을 통해 자동차, 자전거,
그리고 최근 부쩍 사용이 늘어난 전동 스쿠터 운전 시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지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출퇴근 시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시지만 건강도 챙기고 시간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자전거를 애용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례의 주인공 역시 매일 자전거로 출퇴근하시던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 어르신은 평소 자전거 도로나 인도보다는 속도를 내기 좋은 차도로 달리는 것을 선호하셨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익숙한 차도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늘 지나던 길, 늘 보던 신호등이었죠. 하지만 그날은 비가 내려 시야가 무척 흐렸습니다. 빗줄기에 온 신경이 쏠려있던 바로 그 순간 어르신의 눈에 비친 것은 번쩍하는 차량의 헤드라이트 불빛이었습니다. 차가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신호를 위반한 차량이 갑자기 튀어나온 것입니다. 결국 어르신은 신호 위반 차량과 그대로 부딪혔고 머리를 크게 다쳐 오랫동안 해오던 소중한 일자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운전사고는 나의 운전 실력과는 상관없이 예상치 못한 외부 요인에 의해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운전자들은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신체적 변화를 스스로 잘 인지하고 예측 불가능한 변수에 대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크게 자동차, 자전거, 그리고 전동 스쿠터 이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안전수칙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동차 운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첫째, 시야가 좁아집니다. 젊었을 때는 넓게 보이던 주변 상황이 잘 들어오지 않아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이나 보행자를 놓치기 쉽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운전석 좌석을 평소보다 조금 높여 최대한 넓은 시야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판단력이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교차로나 초행길에서 순간적으로 길을 잘못 들거나 당황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운전대를 잡기 전 내가 갈 경로를 미리 머릿속에 그려보고 만약 돌발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대처할지 생각해두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신체적 노화로 인해 반응 속도가 느려집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밟는 속도가 조금만 늦어져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유를 갖고 운전하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빨리빨리보다는 천천히, 안전하게를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행동적인 측면에서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간혹 지나치게 느린 속도로 운전하여 다른 운전자들과의 흐름을 방해하고 이것이 시비로 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차량 뒤편에 어르신 운전 중임을 알리는 실버 마크를 붙이는 것은 서로를 위한 현명한 배려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바뀌는 교통법규에 평소 관심을 갖고 숙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자전거 운전입니다. 자전거 사고는 대부분 자전거 도로가 아닌 곳, 특히 차도에서 자동차와 부딪히며 발생합니다. 신체적으로는 균형 감각 저하와 근력 약화가 주된 원인이 됩니다. 오랜 시간 자전거를 타다 보면 힘이 붙여 비틀거리거나 넘어지기 쉽습니다. 힘들다고 느껴질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 잠시 걸으며 쉬어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성급한 판단이 큰 사고를 부릅니다. 신호등이 깜빡거릴 때 이 정도면 건널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무리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자동차 운전자는 걸어오는 사람의 속도에 익숙하기 때문에 갑자기 빠른 속도로 나타나는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출발하다가 충돌하는 사고가 매우 잦습니다. 항상 다음 신호를 기다리는 여유, 그것이 내 생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행동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안전장비 미착용입니다. 답답하고 거추장스럽다는 이유로 헬멧을 쓰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자전거 사고 사망자의 대다수는 머리를 보호하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헬멧은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생명보호 장치입니다. 그리고 도로 역주행은 절대 금물입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가 없을 경우 차도의 가장자리로 달려야 하는데 이때 반드시 자동차와 같은 방향으로 주행해야 합니다. 마주오는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만큼 끔찍한 사고는 없습니다. 이 점은 반드시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동 스쿠터입니다. 속도가 느리고 운전이 간편하다는 이유로 많은 어르신들께서 전동 스쿠터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편리한 이동수단에도 치명적인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비 오는 날입니다. 대부분의 전동 스쿠터는 방수 기능이 취약합니다. 비 오는 날 주행하게 되면 스쿠터의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모터에 물이 스며들어 합선이 일어나고 도로 한복판에서 갑자기 작동이 멈출 수 있습니다. 빠르게 달리는 차들 사이에서 멈춰선 스쿠터, 상상만 해도 아찔한 상황입니다. 안전을 위해서도 비싼 기계를 고장 내지 않기 위해서라도 비 오는 날의 주행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또한 전동 스쿠터 역시 엄연한 차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도가 아닌 차도의 가장자리로 주행해야 하며 헬멧 착용은 의무입니다. 나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낳습니다. 자동차, 자전거, 전동 스쿠터. 이 모든 사고를 통틀어 가장 비극적인 결과를 낳는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무단횡단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 지킴이로 활동하시던 한 남성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분 역시 건강을 위해 자전거로 출퇴근하셨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근무지로 향하던 중 눈앞에 넓은 6차선 도로가 나타났습니다. 에이, 차도 없는데 금방 건너가자. 그 순간의 짧은 생각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어르신은 달려오던 차량과 그대로 충돌했습니다. 빠른 속력으로 달리던 자전거는 공중으로 튕겨나갔고 어르신은 그 충격으로 안타깝게도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마 돌아가신 어르신께서는 차가 오기 전에 충분히 건널 수 있다고 판단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동차 운전자의 시야에서 자전거는 갑자기 튀어나오는 점과 같습니다. 또한 한번 속도가 붙은 자전거는 즉시 멈추거나 방향을 틀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무단횡단은 하지 말아야지라고 깨닫는 수준을 넘어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나 스스로가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어르신들의 마음에 깊이 와닿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 저희에게 응원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이 소중한 정보를 사랑하는 친구, 동료, 그리고 이웃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서로의 안부를 묻고 안전을 챙겨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정의 아닐까 생각합니다. 구독을 통해 앞으로도 저희가 전해드리는 유익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이것만은 꼭 함께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첫째, 자전거를 타고 차도로 다닐 때는 반드시 자동차와 같은 방향으로 주행해야 합니다. 둘째, 전동 스쿠터도 엄연한 차입니다. 반드시 헬멧을 착용하고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조금만 더 주의하고 미리 준비한다면 우리 모두의 소중한 일상은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습니다. 개인의 부주의가 아닌 스스로의 관심과 실천으로 만들어가는 건강한 노년. 어르신 여러분의 안전하고